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 된 남자입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제가 워낙 무뚝뚝하긴 합니다. 헤어질 때마다 어쩜 그리도 차갑냐고 저에게 화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자람해봐온 남자들은 다 똑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예전 기억 속의 할아버지 모습도 마찬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진 그냥 집안 유전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연애와는 담쌓고 일만 하며 지냈었습니다. 근데 1년 전 모든 게 뒤바뀐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세상을 일찍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저를 붙잡고 눈물을 쏟고 가셨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오랜 시간 병간호에 지쳐서 그런지 그리 놀랍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가 이젠 얼굴에 치렁치렁 매달지 않고 쉬실 것 같았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말수가 더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주 예전부터 말수가 없으셨어요. 아들인 제가 봐도 아버지의 그런 성격 때문에 어머님이 자주 상처받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닮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10년 가까이 아버지와 단둘이 붙어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와 똑같이 바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버지가 아무리 무뚝뚝하셔도 그냥 옆에 딱 붙어 지내야 어머니의 빈자리를 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잘 마쳤고요. 저희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따스한 가족이 있어서 대학교도 원하는 학과에 가서 웹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 덕분에 취업도 남들보단 조금 수월했어요. 제 성격과 정말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할 필요도 없었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만들어서 올려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회사도 여러 번 옮겨보기도 했었고 중간중간에 재택근무도 했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적게 받아보기도 하면서 사실 어릴 때는 일 배운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곳에서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방 2개짜리 작은 집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용달을 하셨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시면서 건설 현장에 다니셨고요. 장례식 이후에도 밀린 병원비와 큰아버지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구입한 물건이 밥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자주 쓰시던 물건이 밥솥이었거든요. 단둘이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밥을 담당하셨고요. 저는 거의 찌개를 담당했습니다. 반찬이나 김치는 큰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걸로 먹었어요. 아버지는 새벽에 밥을 지어놓고 나가셨고 저는 밤에 찌개를 끓여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밥솥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솥을 열어보는데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게 뭐 대수냐고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날 밥솥을 보고 꽤 놀랐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 밥솥이 비어있는 날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찌개에 이어 밥까지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귀가 시간도 늦으시고 외박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표정을 보면 심각한 모습은 아니셔서 뭐라 먼저 나서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묻기에도 많이 서먹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9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오는 길에 장을 받아가 밥을 해놓으려고 했죠. 양손에 가득 싸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신발은 빨간색이었어요. 저희 집은 남자만 살아서 그런지 신발 색깔이 다 비슷합니다. 검은색 아니면 갈색 두 종류죠. 심지어 화장실 슬리퍼도 검은색인걸요. 근데 신발장에 웬 빨간색 구두가 있는 걸 보고는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거실로 들어와 눈앞에 벌어진 모습을 봤는데 제 예상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그 신발의 주인은 여자가 맞긴 맞았습니다. 나이는 조금 있어 보이긴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의 배가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꽃무늬가 잔뜩 들어간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만삭인 배는 덮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보자마자 그 여자 배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 저를 보자 그 여자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도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여자 손을 꼭 붙잡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자상한 모습을 생전 처음 봐서 이젠 만삭인 배는 눈에 안 들어오고 아버지의 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인사하더니 옆에 있던 저희 아버지에게 목마르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쏜살같이 아버지가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한 잔 따라오시는 겁니다. 전 그때까지 현관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알던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 다시 앉아서 냉수 마시는 그 여자와 인사를 나눴어요. 그날이 제가 새엄마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나이는 47살, 만삭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싱글벙글 행복한 모습이셨고 중간중간에 그 여자가 뭐가 먹고 싶다 당긴다고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세상 자상한 얼굴로 끄덕이셨어요. 마치 저 보란 듯이 그 여자가 더 그러는 것 같았네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57살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47살이라고 했고요. 10살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워낙 동안이라 주변에서 아무도 그렇게 안 본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마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만난 지는 1년이 넘으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던 식당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했고 그 여자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낸 상황이라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많이 의지가 되었다면서 아버지가 그 여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진정한 인연을 만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지 늦은 나이에 덜컥 임신까지 된 것 같다면서 계속 만삭인 배를 쓰다듬는데 전 솔직히 그런 이야기가 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도 이제 30이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아버지도 새로운 여자와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서운함은 혼자 삭히면 그만이니까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만삭인 상태고 누가 봐도 내 아이가 분명한 상황이라 밖에서 혼자 지내게 둘 수 없으셨다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도 2개고 아버지가 혼자 쓰시던 방에서 같이 지내면 될 것 같다며 다른 건 알아서 준비할 테니 저보고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짐 옮기는 것도 알아서 하시겠다고 제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하셨네요. 그렇게 그날부터 새엄마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말만 새엄마지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네요. 원래 제가 하던 식사 준비도 똑같이 했었고 큰엄마가 주시는 반찬도 그대로였고요. 그냥 사람 하나만 더 늘어난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새엄마는 아이를 낳았고 저에게 동생이 생겼다면서 보여주는데 당연히 별 느낌 없었고요. 그냥 갓난아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엔 식구가 하나 더 늘게 되었고 아버지 표정은 점점 더 밝아지셨어요. 새엄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불 꺼진 집은 예전이나 그때나 저에겐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면 다른 회사로 옮겨 다니곤 했습니다. 프리랜서라고도 하죠. 그게 제 성격에도 맞았고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프리랜서만 고집했습니다. 그때도 원래 하던 프로젝트가 끝나서 집에 있던 시기였어요. 집에서 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소일거리로 작은 일을 받아다가 집에서 간간히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새엄마와 마주치는 횟수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근처 마트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어떤 젊은 여자가 주방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새엄마와 마주 앉아 족발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옆엔 소주도 한 병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 옷차림도 제가 보기엔 그리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새엄마도 그렇고요. 제가 한참 동안 거실에 서서 그 젊은 여자를 빤히 쳐다보자 갑자기 새엄마가 저에게 와서는 예전에 같은 가게에 있었던 막내 직원이라며 소개해주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 대체 예전에 어떤 식당에서 무슨 일을 하며 지냈는지 점점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거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제 눈빛도 점점 변해갔고요. 저는 늘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가 제 쉼터이자 작업실이었기 때문에 새엄마가 오기 전에도 저는 늘 방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방에서 작업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밖의 상황이 신경 쓰이는 바람에 음악을 듣지 않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결국 아버지가 저에게 오셔서는 설마 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보고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나이도 많으니 분가하라고 하시더군요. 30이면 분가하고도 남았을 나이긴 하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돈으로 산 집이고 저는 그때도 대출을 계속 갚는 상황이었어요. 대체 무슨 돈으로 어디로 나가 살아야 하는지 그런 말씀 없이 분가 이야기만 하고 가셨습니다. 당연히 새엄마의 입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젊은 여자가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온종일 있다가 저녁이 돼서야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일하러 나가는 거겠죠. 그래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젊은 여자가 밤이 돼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대놓고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더니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어떤 말도 들은 게 없어서 제가 새엄마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살던 집이 공사를 해야 해서 당분간만 같이 지내려고 한다고 며칠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같이 있자면서 설득도 부탁도 아닌 통보를 해버리더군요. 옆에서 아버지도 뻔히 다 듣고 계셨는데 중간에서 말리거나 그런 모습이 없으셨어요. 제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자 갑자기 아이를 번쩍 안아서 데려오더니 평소에 아이도 봐주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다면서 그제야 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저러니 저도 뭐라 끊기가 애매했고 알겠다고 하고는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 젊은 여자는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어갔어요. 저희 집이 방이 2개짜리 작은 집이라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방에서 작업하다 보면 새벽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거실을 지나가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새엄마가 잔뜩 화난 목소리로 문을 열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문을 열어줬고 문 밖에는 새엄마가 잔뜩 노려보며 서 있었고요. 그 뒤엔 젊은 여자와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보고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냐면서 이상한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졌다네요. 그래서 뭘 만졌냐고 물어보니 어쩜 그리 뻔뻔하냐며 소리를 치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그날 몹쓸 놈이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내가 뭐하러 집안에서 그러겠냐면서 저도 똑같이 새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뜸 말버릇에 그게 뭐냐며 소리치셨고 새엄마는 난데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불안하면 다른 곳에서 지내면 될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젠 새엄마가 저를 노려보면서 불안해서 앞으로 어찌 같이 살겠냐며 울먹거리는데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이상한 이야기가 많다고 해도 그렇지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보고 분가라는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요. 사실 그땐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그날로 곧장 나가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엄마가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아버지도 걱정되었고요. 그래서 분가할 집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저 혼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녹음기를 사갖고 왔어요. 원래는 CCTV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티 안 나게 설치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급한 대로 일단 녹음기 여러 개를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빚 갚느라 일만 하셔서 이상한 여자에게 낚인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은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들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갓난아이에게도 정이 안 갔습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제 방 책장에도 녹음기를 잘 숨겨놨고요. 요즘은 일주일씩도 녹음이 되는 기계가 많아서 나중에 집이 비었을 때 가져다가 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날부터 일부러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고요. 3일에 한 번씩 녹음기를 가져다가 들어봤네요.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그날도 아침부터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새엄마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만 유독 그러는데 그때도 그러더군요. 제가 또 만졌다고. 도대체 언제 분가해서 지낼 거냐면서 저 때문에 밤에 불안해서 거실에 나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며 소리치는데 일단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새엄마나 그 젊은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눈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분가에서 혼자 지내며 애인도 만들고 거기서 원 없이 풀며 지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체 뭘 만졌다고 그러시냐고. 이번에도 저 여자가 그딴 소리를 한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그 젊은 여자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아주 안쓰럽게 쳐다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참았던 말을 다 뱉어버렸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싸구려 같은 여자를 건들겠냐고. 뭐 만약에 내가 진짜 만진 거면 데려오라고 10,000원짜리 몇 장 쥐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새엄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 따귀를 올려붙이셨습니다. 저보고 말 가려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부러 더 거친 말만 골라서 뱉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이젠 손까지 떠시면서 저보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냐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 변태 취급받는 건 괜찮으시고 자기 딸이 싸구려 취급받는 건 못 참으시냐고. 그렇게 딸 걱정이 되셨으면 진작에 엄마 돌아가셨을 때 바로 데려오지 그랬냐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고 지낼 생각이셨냐고 했어요. 그러자 결국 아버지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화장실에 있던 그 젊은 여자, 아니 이젠 배달은 제 여동생이겠죠. 문을 열고 나와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녹음기에 담긴 대화 내용을 듣고 알게 되었죠. 거실에 숨기고 주방에 숨기고 아버지 방에도 숨겨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말 웃기게도 제 방 녹음기에서 들었네요.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두 여자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침대는 어디에 놓고 옷장은 어떻고 하면서 그때 갑자기 젊은 여자 목소리로 아빠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잘 왔다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집 근처 카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두 여자가 나가는 걸 봤고 곧장 따라가 보니 웬 음식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 앞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주 활짝 웃으며 두 여자와 팔짱을 끼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젊은 여자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갑을 찾아 열어보니 신분증이 있었고 거기에 쓰여있는 주소를 보고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주소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큰아버지 집에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 있는 숙소에 계셨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가 살던 그 집을 두 여자에게 줬던 거였어요. 모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확신하긴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에 또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길래 일부러 더 독한 말만 골라서 그 젊은 여자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확실해졌고요. 주저앉아 계신 아버지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혼을 준비 중이셨다고 했어요. 용다리를 하며 알게 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되면서 혼자 갈등하셨다네요. 그렇게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게 되시면서 아버지도 이혼을 좀 미루자고 생각하셨다네요.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이혼하려고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와중에 바로 재혼하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점점 미루다가 결국 지금까지 온 거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었네요. 원래 살던 집은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그 돈 마련하느라 최근에서야 그 집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살 곳이 없어진 두 여자가 그날부터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였고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라도 다 이야기해서 다행이라고 가족끼리 함께 살자고 하는데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새엄마가 그러자고 같이 살기는 힘들 거라며 처음으로 제 편을 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이 집 전세금 빼서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지내냐고 새엄마가 묻길래 그걸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냐고 했어요. 그때 집 한 돈으로 가게를 얻어 살든 길바닥에서 지내든 내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만 계시더니 저보고 석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데 단 3시간도 주기 싫다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저도 바로 짐을 싸서 완전히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전세금도 돌려받기로 했고요. 그날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제가 산 밥솥을 들고 나왔어요. 새 집을 구하고 그 밥솥부터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연락한 적은 없고요.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화번호도 이번에 바꿔버렸어요. 프리랜서라 좀 치명적이긴 한데 그 정도로 다 끊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표정을 보고 그냥 무뚝뚝하셔서 그런 줄 알고 지내왔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겠더군요. 전 아직까지도 그날 음식점 앞에서 본 두 여자와 팔짱을 낀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뒤로 아버지와 새엄마가 어찌 지내는지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아마 앞으로도 들을 일 없을 것 같고요.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대출도 갚고 애인도 만들면서 이제 저의 새로운 가족을 하루빨리 만들고 싶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집에서 나오시길 잘했고요. 전세금도 당연히 잘 받으셨고요.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마 어떻게든 다시 찾아올 겁니다. 빨리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